자, HTML 같은 정보를 담당하는 녀석이 초기에는 디자인도 같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뭐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좀 이쁘게 보여지는 것들을 말하겠죠. 빨간색으로 보여질 거, 크게 보여질 거, 뭐 작게 보여질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정보라는 것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지금 뭐 시멘틱 웹이라고도 하는데, 의미론적인 웹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실제로 담당하는 부분들을 HTML이 담당을 하고요. 다음과 같은 언어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CSS라는 언어가 추가되죠. 이 CSS라고 되어 있는 이 언어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로 HTML 정보를 디자인하는 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CSS는 HTML을 디자인하기 위한 언어다라고 볼 수 있죠. 가령 이런 네이버라는 글자를 이제 빨간색 또는 굵게 이런 부분들로 표현하고 싶을 때 초기에 이제 HTML 같은 경우에는 폰트라는 태그를 썼었는데 이런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CSS가 담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CSS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한 번만 보면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A 태그에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었는데 HTML 내에서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 기술하는 내용은 HTML 문법이 아닌 스타일, CSS 문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CSS 문법으로 작성하는 내용은 이 HTML 페이지 내에 있는 정보를 디자인하기 위한 문법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과 같은 내용은 A 태그를 사용하는 어떤 컨텐츠, HTML 내에 어떤 보통 엘리먼트 또는 태그, A 태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컬러를 레드, 빨간색으로 디자인해라, 변경해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CSS라는 녀석은 HTML을 디자인하기 위한 언어로 사용이 되고요. 이 CSS 또한 정적이냐 동적이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당연히 정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CSS 문법에 만들어 놓으면 브라우저가 이 CSS 문법을 해석을 해서 디자인 이쁘게 크게 작게 굵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는 기본적으로 웹에서 HTML은 정보를 담당하고 CSS는 디자인을 담당하는 언어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HTML이나 CSS라는 정보를 해석하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가 되겠죠. 정보는 서버가 가지고 있지만 이 언어를 해석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웹 브라우저가 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쪽 내용들은 웹 브라우저가 처리하는 기술들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기술들이 있게 되겠냐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 두 녀석은 정적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HTML은 정보, CSS는 디자인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떤 동적인 환경, 동적으로 무언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내에서 정보를 미리 다 받았지만 정보를 한 화면에 다 표현하기 어려워서 원하는 정보만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정보만 보거나 이런 정보들을 클라이언트 단에서 제어를 하거나 또는 서버에서 제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마우스, 우클릭 제한 이런 여러 가지, 즉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언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브라우저나 HTML 같은 것들을 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어떤 언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 맞는 미리 정보를 다 받아온 상태에서 상황에 맞는 컨텐츠만 부분적으로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브라우저 단에서 무언가 디자인적으로 서버의 정보들을 가져왔지만 어떤 동적으로 무언가 정보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언어를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녀석의 핵심은 동적으로 브라우저 단에서입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해석을 해서 동적으로 무언가의 정보를 브라우저나 보통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BOM이나 DOM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브라우저나 문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를 자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앞에서 어떤 언어를 배우셨으면 C 언어나 어떤 배쉬, 쉘 언어나 아니면 파이썬 같이 조건문이나 반복문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나 이런 HTML 문서를 동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구현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우스 우클릭 제한 해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위치에서 사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입력했는지를 검증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입력을 하는 폼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뭐 어떤 생년월일이라는 걸 적으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 내용에 어떤 숫자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착각하고 다른 정보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올바르게 입력됐는지를 미리 정의할 수는 없죠.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지 내에서 이 정보를 입력하는 시점은 사용자가 그 당시에 입력했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버 쪽에서는 당시에는 그걸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뭐 다음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면 브라우저 단에서 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당시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회원 정보 전송이라는 걸 눌렀을 때, 뭐 제출이라는 걸 눌렀을 때 브라우저 단에서 처리되길 원한다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보통 여기 이제 나중에 폼이라고 합니다. 이 폼 안에 있는 이 박스 안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데이터가 어떤 지정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동적으로 판단해서 요청을 할지 말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부터 브라우저를 동적으로 재현할 수 있고 동적으로 컨텐츠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가 해석되는 위치는 당연히 웹 브라우저가 되게 되고요. 이런 개념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쪽 기술입니까? 서버 쪽 기술입니까? 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라는 어떤 언어 소스는 서버를 통해서 받아오겠지만 실제로 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시점은 웹 브라우저, 해석돼서 실행되는 시점은 웹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는 당연히 클라이언트 쪽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클라이언트 사이드 테크놀로지 또는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행되는 웹의 대표적인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얘네들은 보통 해석만 내는 거죠. 실행 관점보다는 해석해서 표현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로부터는 조건문 반복문이나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어떤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터프리터 개념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녀석이 다음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뭐예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언어를 자바스크립트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나 문서, HTML 웹페이지를 제어할 수 있는데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나중에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악성 코드는 어디서 실행돼서 피해를 발생시킬까요? 당연히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돼서 피해를 발생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구성 요소적인 정의만 지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많이 사용되는 기술들만 더 정의해 보면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웹페이지의 동적인 동작을 담당을 하는데 되게 복잡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긴 문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단순화하도록 설계한 게 자바스크립트 기반 라이브러리로 jQuery라는 걸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jQuery는 동일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할 수 있는 건 jQuery가 할 수 있고 jQuery가 할 수 있는 건 자바스크립트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문법적인 요소가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jQuery는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고요. 대신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하는 문법을 단순화하도록 설계한 게 jQuer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라는 것들을 다 배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발자 관점이고요. 이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이용해서 무언가 악성 코드가 만들어져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어떤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저희 수업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지만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거나 영역을 확장해 나가게 되시면 jQuery라는 녀석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나 접하게 되는 시간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어떤 개념으로는 이제 비동기식 언어로
AJAX라는 것도 사용이 됩니다. 이 AJAX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식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를 전체를 다시 로딩하지 않고 객체를 다룰 수 있게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AJA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수업 내에서는 악의적인 코드를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AJAX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HTML만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에서 AJAX 또한 한번 다뤄볼 수 있게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적인 내용에서는 저희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 셋은 당연히 다시 읽겠습니다. 요렇게 둘은 정보와 디자인, 요렇게 세 녀석은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에서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녀석이 이 하단에 있는 기술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 해서 한번 간단하게 웹 클라이언트와 서버 부분만 해서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서버에서 웹페이지, 당연히 정보들은 다 파일 내에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뭐 사용할 수 있는 문법들은 언어마다 다양하겠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런 자바스크립트도 적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인 기본 골격은 이건 HTML 문서죠. HTML 문서 안에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무언가 정보, 컨텐츠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문서 내에서 정보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스타일 시트라는 문법을 사용했고, 그런 것,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HTML 문서에 대한 정보를 디자인할 수 있다. 그리고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되고요. 자바스크립트, 이 스크립트 태그 내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브라우저, 이 페이지를 처리하는 시점에 브라우저나 이 문서에 대한 내용을 동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라는 부분들을 클릭을 했을 때, 또는 뭐 마우스를 우클릭을 사용 못하게 할 때, 뭐 이런 부분들을 스크립트 내에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앞에 가운데에 적었지만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AJAX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개발자가 만들어서 서버에 저장을 하고 있겠지만 이 정보를 실제로는 브라우저가 요청해서 받게 돼서 해석돼서 실행되는 시점은 클라이언트 쪽이다. 즉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나 테크놀로지가 된다. 클라이언트 쪽의 기술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요 언어들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에서는 URL을 통해서 자원을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데 이 URL은 웹페이지의 리소스, 자원이 어느 경로에 존재하는지 웹페이지의 자원의 위치를 URL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URL을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주고받는 하이퍼텍스트, 즉 웹페이지, 웹 컨텐츠를 HTTP라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인 HTTP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HTTPS도 현재 많이 사용이 되죠.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네트워크 해킹이나 네트워크 시간을 배우셨으면 SSL, TLS가 적용된 HTTPS, SSL over HTTP라는 기술도 웹에서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암호화 적용 유무의 차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쪽의 기술들을 위해서 서버가 동작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더 나아가서 웹이 점차 많은 정보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용자들도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을 하고 어떤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쇼핑을 하게 되면 판매자가 어떤 게시한 정보를 구매자가 정보를 요청해서 어떤 전자상거래, 거래도 이루어지게 되고 정보를 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의 포탈 서비스 또한 그런 거죠. 어떤 사용자가 블로그에 어떤 정보를 올리게 되면 네이버 포탈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사용자의 정보들을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 중에 그 사용자의 정보에 맞는 정보들만 추출해서 받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한 내용 중에 서버 쪽에서는 이런 어떤 정보, 파일들을 다음과 같이 웹 컨텐츠를 어떤 파일로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웹 서버의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HTTP 프로토콜로 전달해주는 포트를 열고 기다리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네이버에 이런 search.naver라는 어떤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search.naver라는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검색,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나는 네가 가진 모든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정보 중에 이런 키워드를 가진 정보들을 골라서 보여줘. 즉 어떤 정보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 그 정보들이 미리 다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페이지 내에서 원하는 정보만 동적으로 서버가 전달을 할 수 있게끔, 즉 서버에도 동적인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도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웹에서 동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는 WAS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WAS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WAS라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만들어진 페이지는 정적인 페이지입니다. 즉 웹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웹서버는 다음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그대로 전달할 뿐인데, 뭐 다음 여러분 앞에서 적은 것처럼 search.naver 검색 페이지에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같이 요청을 하게 되면 보통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죠. 자, 여기 뒤에만 적겠습니다. search.naver라는 거 뒤에 URL에 다음과 같이 물음표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페이지의 위치가 되고요. 이 물음표 뒤에는 페이지에 전달할 파라메타, 인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키워드는 뭐 예를 들면 검색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웹,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파라메터가 되고요. search.naver라는 페이지에 K라는 인자에 웹이라는 데이터를 담아서 요청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요청할 때 동적으로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서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어떤 위치에 저장을 하고 있겠죠.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 정보 중에 그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만 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하려면 서버 쪽에서도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요청했고 그 정보가 어디 위치에 담겨 있고 그 정보를 분류해서 브라우저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넘겨주는 어떤 유형의 언어 또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보통 웹에서는 WAS라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녀석은 웹 랭귀지 중에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앞쪽에 있는 이 녀석들은 클라이언트 쪽 기술이다 라고 했으면 이쪽 WAS로 가게 되면 서버 쪽의 기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WAS에서는 보통 어떤 언어들이 사용을 하게 되냐면 보통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ASP나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ASP나 ASP.NET 그리고 PHP나 자바를 사용하는 자바 서버 페이지의 약자죠. 자바를 사용하는 JSP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되는 Node.js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실제로는 요거와는 별도로 뭐 파이썬을 이용한 장고나 플라스크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버 쪽에서 처리되는 어떤 것들은 CGI나 Common Gateway Interface나 뭐 실제로는 펄이나 파이썬이나 루비 이런 것들도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제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역할은 저희가 이제 PHP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을 중간에 삽입할 수 있게 됩니다. PHP. 물론 HTML 페이지 내가 아닌 경우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PHP라는 문법을 받게 되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웹이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작성된 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search.naver.com에 K라는 키워드에 웹이라는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웹이라는 어떤 인자를 요청을 같이 했다라고 봅니다. 자, 서버 쪽에서는 자신의 경로 하위에 search.naver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 search.naver의 컨텐츠를 일단 봤을 때
요 컨텐츠에 뭐가 있냐면 PHP로 시작하는 문법이 있죠. 자,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들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처리할 내용이기 때문에 서버에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가운데에 있는 PHP로 되어 있는 문법은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URL을 통해서 정보, 페이지를, 웹 컨텐츠, 웹 페이지를 요청을 했고요. 서버 쪽에서 웹 페이지 내의 내용을 보니 PHP 문법이 들어있는 게 있죠.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PHP 어플리케이션의 해석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은 웹서버가 이해할 수 없고 브라우저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PHP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한테 정보, 이 PHP에 해당하는 문법을 전달을 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문법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PHP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PHP 인터프리터, PHP 파서의 경우에는 이 문법을 동적으로, 당연히 이 PHP는 기본적으로 C 문법과 되게 유사합니다. 동일하게 C와 같이 if문이나 혼문, while문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용자 요청에 맞는 것들을 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냐면 PHP 프로그램이 내용을 해석해 보니 에코는 그냥 페이지로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화면에 뭐 출력한다, 뭐 이런 메아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동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PHP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P라는 태그 하위에, 자, 지금은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사용자의 요청 정보에서 K라는 인자에 담긴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통 get 메소드를 사용해서 전달된 인자인데 지금 사용자가 이 당시에 요청했을 때는 웹이라는 걸 요청을 했죠. 그러면 PHP가 해석한 정보는 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용자가 웹이 아닌 다른 정보, 뭐 어떤 가방이라고 치면 그 당시에 페이지가 해석됐을 때는 사용자가 가방이라는 데이터를 K라는 인자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이 컨텐츠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됐을 때 그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에 맞게 동적으로 바뀌는 정보가 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웹을 요청하면, 가방을 요청하면 이런 동적인 정보를 생성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웹이라는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PHP에서 이 정보를 해석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얘가 만들어낸 정보는 서버가 그 당시에 전달한 정보들을 해석해서 동적으로 컨텐츠, HTML 컨텐츠를 만들어준다. 또는 자바스크립트나 CSS 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요청한 정보를 PHP 내의 문법에서 PHP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와스한테 전송을 하게 되면 PHP 프로그램이 해당 PHP 문법에서 동적인 사용자의 정보를 처리를 해서 동적인 정보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의 페이지 내에 가지고 있던 정보가 이 정보지만 PHP를 통해서 거쳤다가 돌아온 정보에서 당시에는 이 정보가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할 정보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K라는 키워드에 웹을 누르게 되면 웹이라는 결과를 받게 될 거고요. K라는 키워드에 가방을 넣게 되면 가방이라는 결과를 반환받게 되겠죠. 즉, 똑같은 search.naver라는 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 PHP나 JSP나 Node.js나 뭐 ASP나 이런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 즉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또는 서버 사이드 테크놀로지, 서버 측의 기술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된다. 기술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부분들은 유료, 무료들을 가릴 수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IIS 같은 경우는 ASP가 많이 사용이 될 거고요.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거니까요. 그리고 아파치 같은 경우는 이런 PHP, JSP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JSP 톰캣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Node.js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서버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CGI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상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결과를 웹 형태로 가공해서 무언가 전송을 할 수 있게끔 동작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외에도 펄이나 파이썬이나 루비 같은 스크립트 랭귀지를 웹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AS의 역할은 웹페이지의 컨텐츠를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언어를 보통 WAS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는 지금 이 WAS까지만 하게 되면 결론은 이 WAS의 역할은 뭐냐면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에 맞는 정보들을 페이지 형태로 가공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만 보게 됐을 때 그럼 정보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웹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으면 웹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블로그나 어떤 쇼핑몰, 쇼핑 정보,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사용자한테 페이지 형태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보라는 걸 저장할 필요가 있는데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보라는 거는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사용이 됩니까? 웹의 구성 요소 중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마지막은 DBMS가 됩니다. 그래서 이 DBM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담당하게 되겠죠. 웹이 제공하기 위한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제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웹들은 동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사용자가 요청하고 전달받을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이 사용되고 서버에서 실행되는 언어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사용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사용자가 어떤 정보라는 걸 서버에 저장을 했을 때 그 서버에 그 정보 같은 것들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담당하는 녀석이 DBMS가 되겠죠. 웹이라는 걸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웹에 대한 정보를 DB에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 원하는 웹에 관련된 정보들만 가져올 수 있게끔 정보를 저장하고 있게 되는데 보통 DBMS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크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흔히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MySQL, MSSQL, 오라클, 마리아DB 같은 이제 데이터 DBMS들이 존재합니다. 경량 SQL도 있죠. 간이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RDBMS 말고도 기본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녀석 중에는 현재는 몽고DB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DBMS에선 다루는 것들은 현재에는 빅데이터를 위한 하둡이나 레디스나 이런 여러 가지 DBMS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DBMS에 대한 녀석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DBMS는 결국에는 정보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개인정보. 웹에서 웹 기준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정보를 DB에 저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입을 했으면 네이버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DBMS에 저장이 돼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쇼핑몰을 이용했을 때 그 쇼핑몰의 회원 정보, 상품 정보, 구매 정보 이런 수많은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웹을 통해서 전달을 받지만 정보 자체는 DBMS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BMS를 사용하는 것들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관리하기 때문에 DBMS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결론은 이 정보라는 거를 DB에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필요로 할 때 요청을 해서 정보를 받아올 수 있게 되고요. 보편적으로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SQL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정보를 요청하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추가적인 요소가 되겠죠. 사용자가 웹이라는 어떤 쇼핑몰이라면 가방이라는 걸 검색을 했으면 이 가방에 해당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질의하고 응답받아 와야 되는데 그럴 때 기본적으로 WAS에서 뭘 할 수 있냐면 SQL이라는 걸 이용해서 즉 WAS 내의 언어를 이용해서
DBMS에 있는 정보를 요청하고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겠죠.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페이지 내에 자신이 어떤 동적으로 인자라는 걸 전달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웹이라고 했죠. 그러면 서버에서는 이 동적인 언어가 있는 경우에는 was를 통해서 해석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게 예를 들어 PHP인 경우에서는 PHP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인자를 받아와서 해석해서 이 웹이라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정보를 DB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SQL이라는 걸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DBMS는 SQL 문법에 맞게 요청하고 요청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에 반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정보를 순수하게 그대로 주게 되면 웹 브라우저가 이쁘게 볼 수 없거나 디자인할 수는 없겠죠. 웹 브라우저도 자신이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즉 웹 브라우저가 해석하는 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AJAX 이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PHP 같은 이런 WAS, 서버 쪽의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정보를, 예를 들어 웹이라고 했으면 이 웹에 해당하는, 가방이라고 했거나 웹이라고 했으면 이 웹에 해당하는 수많은 어떤 정보들을 받아왔으면 이 정보들을 실제로 PHP 쪽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 HTML 형태로 가공을 할 수 있겠죠. 동적으로. 예를 들면 테이블로, 표로 이쁘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쇼핑몰 기준으로 보면은 쇼핑몰 양식에 맞게 이쁘게 다음 어떤 규격, 정형화된 규격, HTML 브라우저가 처리할 수 있는 규격으로 PHP가 가공해서 서버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웹서버가 WAS를 통해서 전달받은 정보는 PHP를 통해서 가공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어떤 컨텐츠들을 받게 될 거고요. 처음에 페이지가 어떤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동적으로 WAS에 의해서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페이지가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쪽에 반환이 되게 되고, 클라이언트 쪽, 즉 웹 브라우저 쪽은 자신이 요청한 정보에 맞는 동적인 컨텐츠 결과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웹에 동적인 요소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웹이 이제 동적으로 변화, 동적인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다시 보면 이 ASP, PHP, JSP 같은 이런 기술들은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기술로 서버에서 실행되는 기술 또는 스크립트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버에서 실행된다라고 돼 있는 관점을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어떤 공격자가 PHP 형태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공격 대상은 웹 서버 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서버단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라기보다는요, 지금은 이런 기술들이 서버 쪽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 언어다, 서버에서 실행되는 서버 사이드 기술이다, 백엔드 기술이다 라고도 합니다. 개발자들 기준으로는 개발자들은 현업에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보통 프론트엔드 쪽에는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 그리고 백엔드 쪽은 서버 쪽, 서버 뒷단 쪽이 되겠죠. 웹서버 뒷단 쪽에 백엔드 기술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수업, 이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PHP를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단에서 담고 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PHP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어떤 해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동일한 것들이 다른 문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JSP나 ASP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해킹을 했을 때는 구현되어 있는 서버에 맞는 식으로 공격 코드를 작성하거나 그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웹을 전문적으로 해킹하고 무언가 보완을 하게 되려면 당연히 다양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지식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처음 잡는 개념에서는 우리가 웹 구성 요소 중에 WAS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AS의 역할은 서버가 서버가 이런 문법, PHP 같은 문법으로 컨텐츠를 요청하면 그 정보와 이제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들을 토대로 정보를 찾아와서 브라우저가 처리할 수 있는 HTML 컨텐츠 형태로 웹 컨텐츠, 웹 리소스 형태로 가공해서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WAS의 추가적인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되게 되면
DB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형태, 즉 웹 컨텐츠로 가공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용해서 서버 쪽에서 동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웹 페이지를 제어할 수 있게 사용하는 언어를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림상에서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쪽과 DB 사이에서 동작을 한다라고 해서 미들웨어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DBMS는 결론은 정보를 저장하는 건데 저희가 웹해킹이나 웹을 배우는데 DB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 웹해킹 기술은 웹은 보통 웹 서버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웹을 공격해서 정보라는 걸 유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정보는 결론은 어디 있습니까? DBMS에 있겠죠. 자, 그런데 DB에 있는 정보를 훔치기 위해서는 이 DB를 어떤 제어하기 위한 개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RDBMS 기준으로는 SQL 쿼리문이 있고요. 적어도 SQL 쿼리문 중에 DDL, DML, DCL 정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추후에 이런 예를 들어 웹해킹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SQL 인젝션이라는 공격이 있습니다. 이 SQL 인젝션이라는 거는 웹 서버가 SQL을 씁니까? 당연히 정보를 요청할 때 SQL을 요청하고 정보를 응답받아 오겠죠. 그런 어떤 SQL을 쓰는 부분에 임의로 무언가 공격자가 원하는 정보들을 삽입하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SQL 인젝션이라는 거는 SQL 문법을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SQL 문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실제로 웹서버에서는 어떤 DB를 씁니까? 당연히 웹서버가 구현된 환경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는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한 부분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환경이 바뀌어서 오라클이 되거나 MS SQL이 되거나 몽고DB가 될 수도 있죠. 그런 환경에서 SQL 인젝션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런 환경에서도 SQL 인젝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에서의 중점적인 내용은 MySQL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DB에 대해서는 다양한 환경에 접근하다 보면 채워나가야 될 지식으로 조금 더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웹이라는 녀석이 동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즉 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웹의 구성 요소들은 크게 웹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 그리고 웹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DBMS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브라우저는 사용자 딴에서 편집기 없이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즉 이런 HTML 클라이언트 쪽의 기술, 언어들을 해석해서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정보를 해석하고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웹 브라우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웹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 쪽 기술들을 해석을 한다라고 했고요. 이 클라이언트 쪽 기술들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정보를 담당하는 HTML 문법, 언어, 디자인을 담당하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그리고 브라우저나 문서, 웹페이지를 클라이언트 측에서 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될 수 있고 이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단순화하도록 설계한 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jQuery, 그리고 웹페이지 동기식이 아닌 비동기식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웹페이지 전체를 다시 로딩하지 않고 객체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녀석이 AJAX, 자바스크립트, 비동기식 자바스크립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사용되는, 해석되는 언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웹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URL이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요청, 자원의 경로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골격과 위에 마지막에 저 물음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페이지에 인자라는 걸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인자를 서버 쪽에서 해석하려면 WAS가 필요합니다. 이 WAS가 사용자가 입력한 인자를 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언어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프로토콜로 보면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HTTP는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 웹페이지를 클라이언트 서버가 요청 응답하기 위한 표준화 프로토콜이 HTTP 프로토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적으로 웹페이지, 웹 컨텐츠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간단하게는 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드는 것부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요청하고 받아와서 브라우저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는 저희는 이제 PHP라는 걸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BMS는 여러 가지 DBMS 유형들이 있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부터 현재는 SQL, not only SQL, 즉 이제 SQL 문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SQL로 MongoDB, Redis, 하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웹의 동작을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질 어플리케이션들은요, 기본적으로 IE와 Chrome. 브라우저가 다르면 공격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페이지라 하더라도 미묘한 차이들이 조금씩 존재는 하겠죠.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 두 녀석을 기준으로 아마 설정,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웹서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점유율로 보면 아파치가 맞는데 현재는 엔진엑스도 점유율이 올라가는 추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치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엔진엑스나 보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웹서버 관점에서 보안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웹서버가 만들어진 환경이 아파치거나 엔진엑스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웹을 컨설팅하는 또는 웹 패킹을 수행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만들어진 환경에 맞는 보안 대책이나 뭐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들 또는 구성 요소들을 다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뤄보면 좋겠지만 이 과정 자체에서는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 랭귀지는 PHP라는 랭귀지를 사용을 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파이썬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웹패킹 전체적인 골격은 PHP를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회원 정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게시판, 게시글이나 여러 가지 뭐 쪽지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DBMS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인 MySQL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CentOS 기준으로 보면 MariaDB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통 MySQL과 MariaDB는 사용상에서는 거의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다 보면 뭐 다른 환경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업에서는 이런 환경을 기준으로 웹패킹을 수행을 하겠지만 추후에는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개념이 다른 환경에서 이제 공격이 가능한지를 테스팅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이 기술들이 지금 현재 사용되는 모든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칠판을 통해서 간단하게 웹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이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겠지만 서버 쪽에서는 저희가 어떤 APM, 그러니까 아파치 웹 서버는 아파치,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PHP, DBMS는 MySQL, 줄여서 보통 APM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죠. 서버 쪽에서는 APM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서버를 구현을 할 겁니다. 아파치, PHP, MySQL의 앞글자를 따서 APM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APM 기반의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웹패킹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성 요소들에 대한 동작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분석하고 한 번쯤은 간단하게라도 만들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HTTP라는 프로토콜은 어떻게 보는지, URL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만들고 그 내용들이 안에 PHP를 또 작성을 하게 되면 웹서버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웹 랭귀지를 다뤄봐야 되는데 저희 수업의 주 목적은 웹패킹이고요.
웹패킹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수준에서 웹 개발을 다음 챕터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서는 간단하게 HTM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CS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시, 그리고 PHP는 어떻게 동작하고 기본적으로 DB랑 어떻게 연동하는지,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한 어떤 회원 정보라고 하면 회원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만들고 그 내용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정보를 가져오는지 이런 수준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기술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바로 웹패킹에 접근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 정리가 끝났으니까 지금은 이번 과정, 이번 챕터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만든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동작한 결과를 보기 위한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고요. 그에 따라서 이 HTTP라는 프로토콜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